몇 해 전에 영국 국회에서 과학 상임위에서 양자 컴퓨터 왜 해야 됩니까? 그래서 와서 한번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왜 템스강 옆에 이렇게 국회의사당 있죠. 거기를 가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사실 양자 컴퓨터가 뭐냐? 그러면 뭐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즘 컴퓨터는 뭐 3나노 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한 1000개의 일렉트론이 있다 혹은 없다를 가지고 1과 0으로 나누거든요. 그리고 사실 컴퓨터가 별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 뭐 AI도 그렇지만 그냥 스위치잖아요. 스위치를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느냐. 그렇죠. 일일이 들어왔을 때 스위치를 온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한 1000개의 일렉트론이 1 있으면 1, 없으면 0.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뭐냐 그러면 똑같이 1000개의 일렉트론이 있으면 옛날 컴퓨터, 보통 컴퓨터는 그냥 1000개의 일렉트론을 번치로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계시는 분들, 이 한 분 한 분이 일렉트론이라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들 전체가 있을 때 그러면 이 정도 있으면 여기서 한 두세 분 빠지거나 10분 빠져도 1이라고 하고 다 나가시고 나고 뭐 2분 남으시고 3분 남으시면 0이라고 하자 이거거든요. 근데 양자 컴퓨터는 그게 아니라 한 분 한 분 한 분을 존중하자. 한 분 한 분 한 분을 우리가 잘 알아서 매니플레이트 하거나 컨트롤해서 써보자. 그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한 그룹을 뭉치로 생각하는 거하고 한 분 한 분을 잘 썼을 때하고 어떤 게 더 효력이 있겠어요? 당연히 한 분 한 분을 다 잘 쓰는 게 효력이 있겠죠. 그럼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거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괜찮은데? 물론 그러고 나면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한 번은 진짜 그게 돼? 둘.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 겁니다. 연구를 하죠. 그래서 저는 뭐라 했냐면 일단 그 국회에 가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전 물리학과인데 물리학과에 1년에 250명이 들어옵니다. 250명이. 그러니까 저희 학교하고 케임브리지하고 옥스퍼드가 거의 대부분 물리학과 학생을 1년에 250명씩 뽑습니다. 250명인 이유는 저희 강의실 제일 큰 게 250명이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250명을 뽑는데 그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 테마가 뭐냐? 그러면 감히 양자 컴퓨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학생들은 물리학과에서 가르치지만 제 사무실은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에 있는데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에 가서도 보면 정말 관심이 많아요. 학생들한테 관심이 많아요. 이렇게 관심이 많을 때 정부에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게 1번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에너지 문제가 있죠. 환경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뭘 이렇게 하면 풀릴 것 같고 저렇게 하면 풀릴 것 같지만 교묘하게도 그렇게 하면 더 나쁘게 되고 이렇게 하면 더 나쁘게 되죠. 그리고 과학적으로 생각해도 거의 지금 솔루션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뭔가를 시뮬레이트, 예를 들면 우리가 비료를 만들려고 하면 질소 고정을 해야 됩니다. 질소 고정을 하려고 그러면 인간은 온도를 1000도 올려야 돼요. 자연은 그냥 해요. 왜? 우리는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지. 그럼 그걸 갖다 시뮬레이트 해보고 하려고 그러면 보통 슈퍼컴퓨터로 뭐 몇백만 년, 몇억 년이 걸린다고 하죠. 그럼 시뮬레이트 안 하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수백만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 트라이얼 에러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럼 시뮬레이터를 잘 만들어야지 이러한 문제들도 풀 수 있고 우리는 자연은 태양빛을 100% 이 화학적 에너지로 바꿀 수 있지만 인간은 태양열 전지를 만들면 20%, 25%
뭔가 새로운 획기적인 과학이 있지 않으면 사실 문제가 많죠. 그런 데 있어서 현재로서는 대안으로 퀀텀 컴퓨터가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두 번째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 번째는 사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겠죠. 세 번째는 하드웨어인데 하드웨어는 이제 양자 컴퓨터 혹은 퀀텀 컴퓨터를 이제 기사를 보시면 초전도체 혹은 극저온, 극한 컨트롤 그런 것들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퀀텀 컴퓨터 하드웨어를 만드는 사람들은 아주 극한 상황에서의 아주 작은 물질까지도 컨트롤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기술이 퀀텀 컴퓨터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술에서 쓸 수 있다.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바이 프로덕트를 만드니 그것을 목표로 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일반적으로 에임 하이 하는 사람이 중간 것도 가질 수 있지 중간 거를 에임하는 사람들은 이것보다 못 가는 경우가 많죠. 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제가 얘기해서가 아니라 작년 영국 정부에서 퀀텀 스트래티지를 10년 플랜을 했죠. 그래서 보통 보면 신문에 많이 나죠. 그래서 미국, 중국, 유럽 정부에서 1년에 한 1.4조 정도 그렇게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양자 테크놀로지라는 걸로 해요. 양자 테크놀로지 안에는 양자 컴퓨터도 있고, 양자 센서도 있고, 양자 나비게이터도 있고, 비밀 통신도 있고 그렇죠. 얘기하자면 양자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정보 통신 기술을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센서나 나비게이터 같은 거는 정확한 위치나 정확한 문제점 측정을 해서 의료, 보안 혹은 국방에 쓸 수 있다. 그다음에 양자 비밀 통신은 도청이 불가능한 비밀 통신을 만든다. 그래서 이거는 프로덕트 나와서 투시바나 아이디 퀀틱는 SK에서 대주주로 있죠. 그들이 현재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1조를 투자한다. 그게 많은 돈이냐 그러면 참조하면 1960년대 소련이랑 그땐 소련이었죠. 그다음 미국이랑 우주 경쟁할 때 연방 예산의 4% 정도를 우주 개발에 썼어요. 엄청난 돈을 썼죠. 근데 1조 10억 달러, 1 빌리언 달러에서는 0.01% 연방 예산이니까 그렇게 많이 쓰는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이것 중에서 그래서 양자 컴퓨터에 이제 집중을 해서 얘기를 지금부터 하자면 그 정도 쓰긴 하지만 1960년대 우주 프로그램이 대부분 국가에서 하던 거라고 하면 최근에 나온 퀀텀 컴퓨터 쪽은 그거 국가에서 나오는 건 조금 에세이드먼이고 기업체에서 많이 관심이 있어 하죠. IBM,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그 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데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스타트업도 많이 하죠. 사이퀀텀, 사나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업체 하시는 분들은 저게 큰 돈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돈의 액수로 따지면 저 정도. 2022년 현재 한 200개 정도가 북미하고 유럽에 스타트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러면 퀀텀 컴퓨터 할 때 어떤 스타트업들은 어떤 일을 뭘 하나 그러면 컴포넌트를 만들고 이퀴프먼트를 만들고 하드웨어 하는 회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리고 서비스도 하고 우리가 오늘 관심 있는 건 시스템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이랑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는 그 숫자로 하면은 제일 많죠. 85 더하기 42. 그렇지만 이제 투자를 하면 22%. 하드웨어가 아니니까 사람 하면 되니까 그렇겠죠.
이거 왜 할까? 제가 이제 그 국회에서 얘기는 했지만 진짜는 왜 할까? 그래서 영국 그 작년에 그 스트래티지 나온 거에 의하면, 그러니까 1년에 한 1조씩 해가지고 10조를 이제 쓰겠다는 거죠. 14조, 15조. 그러면 10year 비전, 그러면 UK는 뭘 보여주냐 그러면 그걸 통해서 진짜 영국 정부가 이 퀀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반도체는 이거보다, 반도체도 거의 비슷할 때 10year 스트래티지가 나왔는데 훨씬, 내셔널 스트래티지가 나왔는데 훨씬 적은 돈을 투자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러면 다른 페이지에 보면 컴퓨팅 파워가 퀀텀 컴퓨터를 쓰면 exponentially 증가할 거다. 지수 함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런 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앞으로 3년에서 5년 사이 퀀텀 컴퓨팅은 뭐냐면 5에서 10 빌리언 달러 정도 베네핏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5 to 30 years에 450 to 850. 그러니까 그 정도의 저 정도 굉장히 큰 뭐 경제적 효과가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 양자물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산업체에 쓰는 게 처음은 아니에요. 레이저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막 쓰죠, 그렇죠? 레이저를 바탕으로 포토닉 인더스트리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양자가 없었으면 우리가 실리콘의 그 에너지 갭을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처럼 트랜지스터를 막 쓸 수가 없죠, 그렇죠? 그 두 개만 해서, 그러니까 하드웨어, 컴퓨터 하드웨어, 모바일 폰, 그다음 포토닉스만 해도 한 2,400 빌리언 정도의 빌리언 달러 정도의 월드 마켓이 한 해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두 번,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퀀텀 컴퓨터 같은 거 2차 양자 혁명이라고 보통 저희 커뮤니티에서는 그렇게 부르는데 커질 것이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 영국의 전략 목적을 딱 보면 아까 여기 이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하신 첫 번째가 사람 기르는 거 말씀을 하셨죠. 그 사람 기르는데 영국도 양자 전략의 목적의 제일 첫 번째가 사람 기르는 거. 2033년까지 1,000명의 박사를 기르겠다. 그 다음에 또 뭐 했냐면 아까 이 산업정책, 여기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도 그 인더스트리랑 어떻게 정책이랑 어떻게 연결을 시켜주냐 말씀하셨죠.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양자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제일 먼저 저한테도 질문하는 게 뭐냐면 양자물리가 뭐야? 양자역학이 뭐야? 왜 그거 알아야 되지? 그렇게 얘기를 보통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그 산업체에서 양자에 대해서 조금 더 아는 사람,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IBM이 작년 말에 그랬어요. 자기네가 뭐 2,000 큐빗을 만들어, 1,500 큐빗을 만들었다. 오늘 중국에서 뭐가 나왔냐 그러면 자기네는 600 큐빗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나왔냐면 양자 컴퓨터를 할 수 있으면 뭐 문제도 풀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인류의 모든 문제를 풀 것처럼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그럼 얘들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거 진짜 큰일 난 거 아니야? 우리는 뭐 하고 있지? 그랬을 때 그 회사에서 그거 별거 아닙니다. 이거 이런 얘기입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그거를 현재 수준 25에서 33%의
양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에서 75%까지 늘리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리고 현재 국제적으로는 중국이랑, 옛날에는 소련이라는 나라랑 미국이랑 우주 경쟁을 했다면 지금은 퀀텀에서 미국이랑 중국이랑 경쟁이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자꾸 국가적으로 늘리려고 하고 경쟁도 그런 식으로 국가에서 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렉트론 하나하나 다 컨트롤하면 분명히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나는 잡히지가 않는다. 뭘 할 수 있느냐? 그거 좀 딱 얘기해 주면 할 수 있다. 그거 하고 싶다. 근데 사실은 지금 현재 뭐냐면 뭐를 할지도 찾아내야 되는 것까지도 숙제예요. 아, 그러면 우리는 거긴 안 해. 우리는 거기까지 여력이 없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거는 여기 계시는 분이 결정할 문제고, 만약에 선도하는 나라라면, 선도하는 회사라면 포지션을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양자 컴퓨터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럼 양자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계산을 하는 컴퓨터예요. 아까 컴퓨터는 뭐 하느냐? 그러면 그 트랜지스터 하나하나가 그냥 스위치예요. 스위치. 근데 스위치인데 뭐냐 그러면 양자 스위치를 쓴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뭐냐 그러면 병렬 연산을 가능하게 해요. 그래서 병렬 연산 뭐냐? 아까 그 말씀하셨을 때 GPU 말씀도 하시고 뭐 그러면 AI GPU도 사실 병렬 연산을 하죠. AI에서 쓰는 GPU랑은 전혀 다른 방식의 병렬 연산을 하죠. 우리가 GPU에서 섹션을 나눠서 병렬 연산을 한다 그러면 한 개의 기계가 계속 병렬 연산을 하는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단점이 아까 해서 뭐라 하냐면 다 병렬 연산을 했어요. 기계는 알아요. 기계는 답이 다 뭔지는 아는데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건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병렬 연산을 했으면 답을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한 개밖에 안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이게 우리가 먹는 방식은 저렇게 병렬이에요. 그렇죠? 서양에서 밥 먹는 거는 이렇게 그렇잖아요. 시리얼로 먹죠. 그렇죠? 다 같이 주면 좋겠는데 왜 꼭 스급을 먹어야지 예? 메인을 주는지. 더 헷갈리는 건 뭐냐면 어느 나라는 습을 먼저 주고 어느 나라는 샐러드를 먼저 주고 뭘 먼저 먹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병렬 연산을 하면은 저렇게 먹으면 더 밥을 빨리 먹을까요? 아니면 밥을 먹는 거는 밥을 먹는 입에 대한 거지 몇 개의 음식이 있는 그 식탁에 몇 개가 깔려 있는 크게 문제가 안 돼. 그렇죠. 내가 입이 하나인데 아무리 저렇게 나와 있다고 해도 빨리 먹지 못해. 퀀텀 컴퓨터가 그런 거죠. 저렇게 쫙 다 가르치고 있는데 입은 하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빨리 먹어라. 그게 아니라 뭐냐면 오늘 먹을 것 중에서 빨간색은 몇 개 있는지 그런 질문을 하면 딱 한 번에 보이니까 3개, 4개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건 퀀텀 컴퓨터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보통 얘기할 때 양자 컴퓨터가 풀 수 있는 문제와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다. 빨리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고 빨리 푸는 문제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어떤 문제를 주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문제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하죠. 그런 건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 조금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많은 경우에 답을 하나를 요구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저녁 먹으러 갈 때 뭐 김치찌개를 먹으면 어떻고 된장찌개를 먹으면 어떻고 불고기를 먹으면 어떻고 그거 다 알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진짜 알고 싶은 건 그래 저녁에 뭐 먹으면 좋겠어. 그거 하나만 가르쳐주면 뭐 속 편하죠. 우리 문제들을
리디파인하게 해줘요. 그래서 양자 이론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왜냐 그러면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건 양자 이론으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양자 컴퓨터 양자식으로 뭐 스위치를 만든다. 그러면 어떠냐, 양자 이론의 그 가장 근본적인 거는 신문을 보시면, 그 여기 대학원생들도 많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대학원생들은 신문을 보시면 뭐 양자 중첩, 양자 뭐 얽힘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들 많은데, 사실은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파동성과 입자성이 중요해요. 파동이라는 것 있죠. 제가 한국에 오면 청평에 자주 가는데, 청평에 요즘 가면은 그 수상스키 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트를 쫙, 그럼 뒤에 막 물결이 생기죠. 그럼 또 다른 보트가 오면 물결이 간섭을 하죠. 그럼 웨이브가 간섭을 하죠. 그래서 그런 파동성은 간섭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파동이. 입자성은 뭐냐면 하나하나 개수를 셀 수 있다는 거예요. 입자하고 파동은 두 개가 딱 갈라진 건데, 양자 이론이란 뭐냐 그러면 양자 시스템들은 파동성과 입자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거예요. 그거를 그게 그렇게 될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를 우리는 종교라든지 이러한 양자는 공리라는 게 있어요. 엑시움. 이거는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그래서 그걸 일단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걸 두 개를 할 수 있어? 좋죠. 그래서 양자는 파동성을 가지고 계산을 하고, 측정은, 우리가 출력은 입자성을 가지고 출력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파동성은, 그러면 이걸 하면, 런던에 보면 세인트 조지스 호스피탈이라는 이 병원이 있습니다. 이 병원에 토머스 영이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 있었어요. 이 의사 선생님이 1800년에 뭘 봤냐면 영의 이중 슬릿 실험을 했어요. 이거 학력고사 문제에도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하나만 알면 퀀텀 컴퓨터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기에서 시작한 빛은 요 슬릿을 지나든지 요 슬릿을 지나서 이쪽에 온다. 그럼 여기 와서 간섭을 한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두 개 간섭했으니까 했죠. 근데 만약에 중간에 어떤 물체를 놔두면 이 물체 때문에 위상이라는 게 변해요. 그래서 위상이라는 게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변해서 파이라는 게 파이라는 그 정도 값이 되면 여기에 빛이 안 생겨요. 그런 간단한 걸 만들어냈거든요. 1999년에 지난 1000년간 물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실험이 뭐였냐고 했을 때 이거를 뽑은 사람이 제일 많았어요. 자, 그런데 뭐냐면 저게 단일 광자, 그러니까 빛을 쪼개고 쪼개면 가장 근본이 되는 한 개의 빛 파티클을 구했었는데, 그 파티클조차도 저랑 간섭을 한다. 이거예요. 양자 물리가 별거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냥 이런 두 가지. 그럼 뭐가 되냐 그러면 이렇게 두 군데를 동시에 이 단일 광자가 여기도 지나가고 여기도 같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간섭을 하겠죠.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이 한 개의 파티클이 한 군데를 지나야지 어떻게 두 군데를 지나요? 근데 그 파티클이 양자성을 띠고 있다 그러면 두 군데를 같이 지나가서 간섭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그렇게 하니까 뭐냐면 여기도 지나고 여기도 지나고, 결국 뭐냐면 만약에 이걸 여러 개를, 그러니까 슬릿을 여러 개를 놨다. 예를 들면 8개를 놨다. 그러면
다니엘 왕자가 있을 땐 8개를 한꺼번에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8개를 갖다가 각 슬릿을 내가 뭘 하고 하냐면 0, 1, 2, 3 이렇게 부호를 내면 입력이 0도 되고 1도 되고 2도 되고 전체가 다 입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길 계산하는 지역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뭐냐 그러면 8개의 입력을 동시에 계산해서 답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한 번 계산을 했어요. 8개 입력에 대해서 한 번에 답을 주는 거죠. 그래서 간단한 예를 보면 그러면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퀀텀 컴퓨터는 예를 들면 기존의 컴퓨터는 이렇게 XOR 게이트하고 AND 게이트로 덧셈을 하죠. 그렇죠? 퀀텀 컴퓨터는 전혀 다른 식으로 컴퓨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입력은 A하고 B고 출력은 S하고 C고 여기도 똑같이 입력은 A, B, S. 그렇지만 뭐냐 그러면 이거에 의하면 인풋을 동시에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인풋을 해놓고 그리고 이게 가능한 인풋 전체죠. 그리고 계산을 한 번에 할 수 있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컴퓨터에서 기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후리에 트랜스폼 하는 거예요. 후리에 트랜스폼도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가 이건 n개의 인풋이 있다 그러면 n이라 그러면 이건 로그 n이니까 훨씬 빠르죠. 그래서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말씀을 드릴 수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병렬 연산은 가능하지만 나중에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떠한 연산을 할 건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좋은 여기에 퀀텀 컴퓨터 쓰기에 좋은 알고리즘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 그럼 그런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 진짜 될 것인지 아닐 것인지 그런 것들은 아직도 많은 숙제가 있어요. 사실 신문에 나오는 것만큼 그렇게 막 현재 많은 문제들을 잘 풀 수 있다. 거기까지는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뭐냐면 가능성이 무한히 있는 그러한 분야이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왜냐 그러면 인류 문명이 존재할 수 있기 위해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정말 잘 써야 되는데 그 잘 써야 되는 것 중에 그러려면 뭐냐 그러면 애톰 하나하나 아주 작은 단위까지도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컨트롤할 경우에 우리한테 필요한 알고리즘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그리고 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